자, 이렇게 감사 나눔 운동이 다양한 분야로 접목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의 열쇠 키워드는 나작지입니다. 나작지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선창하면 우렁차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예, 나작지가 정답입니다.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나의 시작, 감사일기 쓰기가 시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의 감사 변화 체험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나눔 운동은 나의 감사일기 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쓸 수 있는 감사 일기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210일 7개월 동안 무지개 감사일기를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에 보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결승전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는데요. 감사일기 쓰기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사일기를 쓰시고요. 이 감사의 친구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이제 출근하는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독서를 친구로 삼을 수도 있겠죠.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명상, 심지어는 반신욕이나 산책도 감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제 제가 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오다가 눈밭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눈밭으로만 보였는데 감사를 실천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밭이 편지지로 보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쓰고 사랑해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깨톡으로 보내주는 센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유치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감사의 생크와 이 생각하다의 싱크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빅,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부부가 먼저 생크빅, 감사력을 키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하면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지켜보게 될까요? 자녀들이 보게 되겠죠. 저도 그걸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11월 달부터 감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업자가 됐고요.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아들에게 하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데요. 3년이 흐른 뒤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이 한 지식인과 경영자들의 지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식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나가서 아빠의 감사가 아들의 얼굴을 바꾼다는 제목으로 감사 특강을 했습니다. 이걸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한 여대 졸업생들의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과 웃고 있지 않는 아이들을 분류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졸업 앨범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졸업 앨범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아빠가 감사를 만나기 전에 우수에 젖어 있던 아들이 감사를 만난 3년 후에 찍은 이 사진이 저를 큰 감동으로 몰아 넣었는데요. 이 사례를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무명의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걸 계기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 나눔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였죠. 가장 불행했던 상황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해오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내가 바뀌어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우리 핵가족이 변화했다면, 이 핵가족이 변화하면 대가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였는데요. 아버님이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주기가 됐을 때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10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A4 용지로 6장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 먹고 헤어졌는데 이 100감사를 낭독하면 한 30-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이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유치원에 다니던 조카가 3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소파에서 뛰고 천방지축 뛰고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였는지 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이걸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60감사가 됐을 때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고요. 100감사 낭독이 끝났을 때 그 이전에 우리 가족과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은 분명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한 사람이 감사를 만나면 이렇게 감사의 가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올 때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첫 휴가에 맞추어서 제가 감사 릴레이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100감사를 쓰고 아내가 아들에게 썼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누구한테 쓸 차례죠? 예,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감사 전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이 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절대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한 저의 현 주소를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는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카톡방에 제가 경희대 출강하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 시작했어요. 늘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올리면 나의 사랑 아내 이명희와 나의 희망 아들 정관호가 옛날에는 외면하고 그냥 쌩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짧은 글이나 이모티콘으로라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제대해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복학을 앞두고 자전거 국토존당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낙동강 유역에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또 아빠와 엄마가 외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과 댓글로 격려하는 정도는 됐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변화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바뀌면 이게 다른 가정에게까지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았던 것은 군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늘 같은 병장님에게 감사를 전파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신용환 병장이 부모님에게 100감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에 왔는데 이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갔고 두려워서 1년 마치고 군대로 도망온 거죠. 이 제대 말년이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복학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 도태되진 않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후임으로부터 이 감사, 100감사 편지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1년 후 복학을 한 뒤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장학금을 받았고 전교에서 5명 선발하는 일본 교환학생에 선발이 되고 자꾸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부모님에게 100감사를 썼을 때부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고 후임의 아버지인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거죠. 작년에 이 친구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요. 일본계 기업 이 반도체 회사에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갔다 온 것이 절대적인 계기가 됐던 거였죠.